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강철부대 2 그 11화에 대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1화 전체를 리뷰를 못하고요. 조금 약간 좀 저도 이제 개인 생활과 또 이제 체력을 좀 안배해야 되는 관계로, 대테러 부분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리뷰할게요. 우선 제가 707 레버에서 고전하는 모습. 근데 김주용 대원이 다시 내려와서 교체돼가지고 홍명화 대원님하고 하니까 바로 이제 그쪽에서 개척이 됐었죠. 개척돼갖고 이제 또 이제 EMP를 활성하니까 불 다 꺼졌어요. 그래서 어두운 상태에서 이제 CQB가 벌어지는데 그런 씬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 어떤 변칙들이나 그런 어떤 환경 조성은 강철부대 여태까지 나왔던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중에서도 좀 그거는 좀 특색이 있었어요. 예. 이색적이었고 그렇다. 근데 또 이제 제가 좀 이제 제가 충격적인 걸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만 이제 본 포인트인데, 대항군들 보지 않습니까? 대항군들이 오토바이 하이바로 이렇게 대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숨구멍이 없다 보니까 사이바에 보면 다 습이 차 있어요. 예. 다 습이 차 있어요. 습기가 다 차 있어갖고, 그렇게 되면은 페인트 탄 총이어가지고 그게 조준선 정렬도 잘 안 될 거니와, 그리고 또 앞에 습이 차 있으면 조준이 안 돼요. 이걸 왜 제가 아냐면은 덜소저스에서 저도 이 보안경을 받았었어요. 서바이벌 할 때 실제로도 항상 보안경을 해야 됩니다. 고글을 써야 되는데 이 보안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호흡을 약간 위로 하다 보니까 공기를 약간 위로 뱉듯이 하거든요. 숨이 찼을 때. 그러다 보니까 보안경에 습도 차고 안에 이제 스크래치가 많아가지고 저도 약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보안경이 조준이 안 돼서 보안경을 버리고 이제 버린 건 아니고 뒤로 차가지고 그냥 맨눈으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미션을 했었던 게 더솔저스에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좀 대항군들이 너무 무기력하다 하고 너무 대항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그렇게 수비 차서 조준해서 싼다고 한들 그냥 거의 진짜 NPC 능력밖에 되지 않나. 예. 그냥 구성만 갖춰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했던 대원들이 못났다는 게 아니라 좀 대항군들의 어떤 그런 수준이 좀 높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707이든 특전사든 이제 되게 기발했던 거는 날개에 양쪽 날개 실제 어떤 액션 영화가 아닌 이상은 실제 작전에서 날개 쪽에, 왜냐면 날개에 대항군이 포진돼 있다는 거는 실제 작전에서는 개발된 곳에 나를 쏴 죽여주시라는 것밖에 저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좀 그것도 약간 재밌는 이색적인 환경에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시즌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또 이색적인 환경들을 이제 약간 좀 만들어 보기 위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국가기밀을 들고 있고 대항군 2명이 날개에 이렇게 포진했었잖아요. 그런 약간 모습들은 조금 이제 저희가 시청자로 봤을 때 좀 놀랍잖아요. 날개에 이제 대항군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색적일 뿐이지 실제 작전이나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거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렇다 하고 옥상에서 약간 저격을 하던 대항군들도 나와요. 특전사 편이나 707 편이나 이렇게 미션 마지막 깃발 뽑으러 가는 길에 그런 거 보면은 못 맞춰요. 왜 못 맞추냐? 근데 포지션이 훨씬 옥상에 있는 대항군들이 더 좋죠.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쪼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은원패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고 먼저 또 이 플레이어분들을 조준하고 있고 발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습이 차 있고 하고 또 어차피 대항 능력을 좀 상실한 분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런 모습들을 우연찮게 봐버린 시청자로서.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플레이어분들의 어떤 노고나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투지 하고 또 미션을 이제 본인들의 이 출신 부대를 이제 딱지를 등에 달고 이렇게 했던 어떤 플레이 모습들은 이렇게 지적할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대항군만큼은 이번 이 미션을 보면은, 대항군의 어떤 숫자만큼은 진짜 전 세계 서바이벌 프로그램 1위이지 않나 싶어요. 진짜 무한맵이었습니다. 진짜 스타크래프트 무한맵에서 저글링 뽑아 제끼듯이 계속 나왔어요. 진짜 계속 나와, 대항군. 근데 대항군들이 어쨌든 대항할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빨리 퇴근하고 싶은 거거든요. 맞고 쓰러지고 빨리 퇴근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조금 아쉽더라 라는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다른 어떤 제작사나 혹은 강철부대에서 혹은 저의 어떤 컨텐츠를 보진 않겠지만은 좀 대항 능력이 있는, 아니면 진짜로 떨어졌던 사람들을 약간 대항군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특수부대 분들이 혹은 하면서 약간 좀 티키타카 되는 그런 어떤 플레이를 봤으면 싶은데, 이건 또 온전히 저만의 생각인 거고 저만의 어떤 퀄리티를 바라는 것 뿐인 거고 1차원적으로. 근데 방송의 어떤 전개나 나중에 편집을 짰었을 때 너무 또 대항군들이 세가지고 진짜 숨어 있다가 이렇게 대항군 한 명을 플레이어분이 사살하는데 10분씩 걸려버리면 이건 편집으로 이제 못 잡거든요. 예. 어떻게
회차를 방영할 때 이 어떤 미션에 각을 못 잡지 않나. 그런 또 오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애로하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모든 어떤 구미를 맞추기에는 그냥 그런 것들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하고 또, 대한군이 약간, 그런 것들, 예, 하고 또, 이 특전사분들이 결론적으로 707분들에게 우월하게는 않고 가까스로 이제 이겼잖아요. 이긴 게 저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전사분들이 그러니까 특전사가 세서 707이 이겼다는 거는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저도 특전사 출신으로서, 이제 특전사 안에 이제 707분들의 또 선후배들도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교류도 하고 있고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번에 특전사가 707을 무찌르고 결승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특전사가 절대적으로 또 707보다 세다 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예, 정말 그냥 이번 멤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특전사에 진짜로. 왜냐면 힘 위주의 어떤 미션은 진짜 특전사를 이길 수는 없었고, 왜냐면 성태현 대원님 피지컬 뭐 파워 오지죠. 최용준 대원님도 키도 크죠. 거기에 또 약간 골격도 좋아가지고 다부지고 힘 좋죠. 하고 또 누구냐, 그 오상영 대원님도 진짜 피지컬 좋고 근육질에, 그러니까 힘쓰는 미션은 이미 이제 올킬이고, 그다음에 지구력적인 부분들도 꿀리지 않죠. 하고 또 성태현 대원님하고 용준 대원님은 또 특임대에서 또 해척조 나와가지고 또 약간 수중 미션 나왔을 때 결코 또 팀 잘 이제 끌고 이제 멱살 잡고 잘 캐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커버가 되죠. 하면서 좀 다재다능했고, 비주얼적인 부분들도 특전사분들이 되게 좀 뛰어나신 분들, 예. 왜냐면 뭔가 그 미용적으로도 이런 근육질적인 부분들이 약간 너무 비현실적이게 도솔조스 막 때려버릴 정도로 정말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왔어서, 특전사분들이 이번에 멤버가 좋았어서 707 혹은 뭐 또 하고 또 이런 미션들은 저 도솔조스에서 해봤지만은 진짜 운이 많이 작용합니다. 정말 운도 많이 작용해요. 그래서 특전사가 운빨로 올라갔냐 이렇게는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이런 순간순간 운이라든지 하고 또 어떤 찰나의 순간에 어떤 위기를 모면하는 것들, 뭐 걸어가다 넘어져가지고 지체되는 부분들도 뭐 그게 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거가 뭐 어쩌면은 좀 뭐 운이 나빠서 뭐 이게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거든요. 컨디션이 존재하고, 또 첫 번째 미션 했을 때가 유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미션 했을 때가 유리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단 이렇게 특전사 이겼다 해서 또 이제 707이 뭐 이렇게 언더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조금 세게 이야기해보자면, 멤버가 좋아서 이렇게 좀 특전사분들이 이번 시즌에 좀 더 선방하지 않았나라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더솔조스에서는 주로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707 출신이었습니다. 전 멤버를 통틀었을 때. 국가가 부른다를 봤었을 때도, 강철부대를 봤었을 때도, 예. 그 강철부대 1에서도 박중사님이 그 지금 유튜브 활동하진 않지만은, 그분이 그 고지 탈환 점령전에서도 1위 했었고, 진짜 그 약간 넘사 느낌으로 그런 느낌도 있었었고, 또 국가가 부른다에서도 이제 707 출신이었었던 이진봉 선배님이 굉장히 또 캐리를 많이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707이 약간 또 이런 수식어가 있잖아요. 특전사 안에 특전사다. 근데 또 이번에 져버렸던 이런 이변 때문에 또 이런 핀잔이 듣는다는 거는 그냥 어떤 예비역들에 나오는 예능에서 그냥 졌던 것 뿐입니다. 쉽게 치부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이런 잔잔바리의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로. 그러면 이제 출신이었던 사람들 굉장히 자부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마음 아프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있다 하고, 또 뭐 특전사나 707은 한 가족이에요. 707에서 특전사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특전 대대 갈 수 있고, 특임대 갈 수도 있고, 특전 대대에서 또 707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특임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약간 순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팔자가 또 언제 어느 보직에 또 어떻게 걸려들지 몰라요. 자기가 군생활만 잘하고 있고 전투력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전사 분들은 다 아마 약간 좀 특전사가 떨어졌든, 혹시나도 이번 미션에 707이 떨어졌든, 누가 떨어졌든 어쨌든 뭐 누구를 응원할 수는 없는 어떤 입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다라는 부분 하고, 또 특전사 편들 봤을 때 하고 707 편들 봤을 때, 관제탑에 가가지고 이제 뭐 사살하고 이제 그쪽 미션 클리어하는 구달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 예를 들어 봐더라도, 대한군이 관제탑에서 들어가는 문은 정해져 있는데 그 문을 쪼거나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먼 산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또 하이바이 습은 한나 차가지고 앞이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그 뭐 플레이어 분들한테 사사를 입힐 거고 사상을 입힐 거고 어떤 미션을 하는 전개에 있어서 고립을 시킨다거나 고착을 시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버려서, 아니면 제가 약간 예전에 강철부대도 재밌게 주도 면밀하게 봤었고, 더솔조스도 나가봤던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참가한 어떤 사람으로서 약간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과 좀 보지 말아야 될 각도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봐버려서 지적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하고 또 특전사는 그 뭐냐 이 그 국가 기밀 그 뭐냐 번들을 갖고 있던 대항군들이 날개에 포진돼 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그 707 분들은 그 대항군 두 명을 날개에 있는 대항군 두 명을 사살할 때 이제 나가는 문에서 이제 네 명이서 쪼면서 거기서 이제 은원패하면서 뭐 타이밍 재가지고 잡고 그렇게 사살했었는데 오상영 대원님이 돌아가가지고 반대쪽 문과 그리고 또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공격 루트에서 이렇게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 대항군들이 금방 사살할 수 있었다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707이 사살하는 어떤 시간과 특전사의 사살하는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특전사의 어떤 행동들이 저는 굉장히 좀 센스가 있었고 멋있었다. 예. 다 후배들이 어떤 플레이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멋있었고 나라면은 그때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여러 상상력을 이제 자아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났다라는 것들. 그 진짜 서브웨이 샌드위치 마냥 약간 양쪽에서 샌드위치 공격을 해가지고 그 날개에 있는 대항군들을 조졌죠. 예. 그런 느낌 하고 또 707 분들도 이제 다급하다 보니까 날개에 있는 대항군들 조졌어요. 특전사 분들도 날개에 있는 대항군 조졌어요. 두 마리 딱 서 있었잖아요. 그 기밀 들고 갖고 기밀 다 획득하고 빨리 가야 되다 보니까 초를 다투는 미션이다 보니까 그 날개가 굉장히 높아요. 약간 1.5층 높이의 높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급하다 보니까 다 꽁충꽁충 뛰어내리던데 무릎이나 허리 아작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노파심이 생기더라고요. 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우려스러웠고 좀 이제 그냥 그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또 프로그램을 나갔던 이제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더라. 이러다가 뭐 어디 발목이라도 하나 다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더라고 홍명하 대원님 허리 아프다면서 막 허리 참으면서 막 이렇게 뛰어갔었잖아요. 가까스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위험천만했었다. 미션이었지만은. 그래서 제일 서러운 게 저 솔저스에서 다친 동기도 있었고 다친 이제 타부대 뭐 우리 부대 선후배들도 많이 봤었지만은 이런 프로그램 나와서 뭐 어디 전쟁에 참전해서 뭐 나가서 다쳤으면은 뭔가 명예롭기라도 한데 진짜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치는 것만큼은 정말 좀 남지 않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다치고 진짜 완만하게 미션을 완수를 해서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제일 부상이 있는 게 정말 안타깝고 없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뭐 옥상에 있는 대항군들 뭐 싸봤자 의미 없다는 거. 예. 하이바에 습차 있는데 뭘 조준해서 뭘 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긴장감을 자아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발적으로 옥상에 있는 대항군들 나왔었어요. 나오면 뭐예요? 습이 다 차가지고 앞에가 막 그 뭐냐 가습기 마냥 그 막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던 데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하이바의 습찬 거에 대해서 지금 세네 번 강조하는 거는 그게 정말 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예. 진짜 제 기준에는. 예. 그리고 그런 것들 하고 또 이제 특전사분들도 이제 가까스로 이제 미션들을 다 이제 힘겹게 완수를 하고 막판에 이제 스퍼트를 내면서 이제 깃발을 뽑으러 이제 개활지를 막 뛰어가잖아요. 그때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그 저글링 때 그 대항군들 또 투입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4명 있었을 때 그때 반사신경으로 최용준 대원이 4명 다 뚝 까잡았어요. 예. 그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게 반사적으로 그렇게 잡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나라면은 그렇게 반사적인 행동들이 나왔을까? 예비역이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머슬 메모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머슬 메모리가 기억을 하고 적을 봤었을 때 그 즉각적으로 이렇게 사격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멋있었고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태풍대원하고 성태원 대원님하고 뭐 다 다른 사람들도 특전사분들도 플레이어가 4명이었기 때문에 그 대항군들을 맞이했었을 때 다른 분들은 반사적으로 놀래가지고 하고 또 지쳐있는 상태였고 마지막 깃발 있는 스퍼트에 대항군을 깔았을 거라는 예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저도 못했는데. 근데 그때 그 태원대원님하고 그 태풍대원님은 태풍같이 다 회피를 했어요. 예, 소위 말하면 도망갔습니다. 조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깃발 뽑을 생각이 크고 미션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 물론 뭐 전쟁에서는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근데 통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용준 대원님은 총을 들었다는 거. 회피를 하지 않고 총을 들고 그 이제 팀원들의 이제 어떤 사상자와 부상자가 일어나지 않게 진짜 갈겨서 4명을 즉각 사살했다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 좀 멋있더라라는 거 하면서 또 역지사지로 이제 저도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정말 총을 즉각적으로 들고 쌀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이제 고민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최용준 대원님 멋있고 하고 특전사분들 이런 것만 봐도 진짜 뭐 최영준 대원님도 굉장히 스탯이 좋지만은 정말 특전사분들이 이번 참가했던 대원들이 조금 그게 뭔가 좀 라인업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인업이 또 좋기 때문에 또 병사 출신이셨던 태풍대원님이 가려지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좀 더 핀잔을 더 먹는 것 같아요. 예. 다른 팀에 갔으면은 좀 모르겠어요. 다른 팀이 약하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예, 그치만 특전사분들이 그래도 라인업이, 그러니까 이번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 예, 예비역분들이 좀 이제 라인업이 그래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같은 특전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근데 그렇다 보니까 태풍대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비교가 돼버리고 또 지친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지구력적인 부분, 힘쓰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더 우월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대원님이 또 병사 출신이랑 또 뭔가 그런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욕을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대원님이 이런 부분이 좀 더 아쉽다. 태풍대원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특전사 라인업이 이번 시즌에 좀 더 좀 막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이건 또 작가분들이 골라서 뭐 뽑은 건 아니라 그냥 제가 볼 때는 니즈에 맞춰서, 이번 방송 프로그램 취지에 니즈에 맞춰서 4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다리나 어떤 팀워크나 약간 이런 케미스트리가 잘 맞아갖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펼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뭐 작가분들이 막 일을 가고 특전사분들 우승시키려고 막 이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막 뽑고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방송은 아무리 전투력이 좋고 뭐하고 하더라도 뭐 비주얼이나 뭐 몸이 좋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 돼요. 예. 어떤 재능이 있어야 돼요. 뭐 말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송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뭐 어떤 무기들이 있는 사람들을 캐스팅하지. 예, 비단 막 체력만 엄청나게 좋은데 막 피부에 여드름이 엄청 많아. 그래서 카메라로 잡았을 때 막 피부가 뭔가 뭐 여드름이 있거나 피부 안 좋은 사람들 혐오하는 거 아니지만 여드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 사람을 찍는데 뭔가 보는 시청자라고 하면 좀 약간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적인 부분들이 우선 엄청 지배적이게 캐스팅할 때 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보는 와중에 또 이제 이런 어떤 구다리들이 잘 맞아가지고 특전사분들이 조금 약간 승승장구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로 비추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하고, 또 그러니까 뭐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미션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운이 항상 따라줘야 된다. 전쟁에서도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미사일을 피할 수도 있는 거고, 운이 나빠서 죽는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예, 뭐 그 사람의 운명일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너무 진취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어떻게 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어떤 미션에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에 나갈 때 어떤 승부적인 부분에 굉장히 이런 이 뭐랄까 운이 진짜 한마디로 운이 굉장히 좀 작용을 많이 한다라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전사와 707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승패를 가르는 어떤 결과물에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강철부대 1도 그랬었고 더솔저스도 그랬었고 뭐 아무튼 뭐 경쟁 프로그램 밀리터리 서바이벌에는 항상 가까스로 이기거나 져요. 예. 불과 몇 초 차이로 져요. 항상 불과 몇 초 차이로 이기고, 그게 정말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가까스로 이렇게 이기거나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이기는 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아니면 긴장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이런 것들을 믹스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시청자 입장으로 의구심을 자아나게 하더라. 전에 어떤 준중결승전에서도 가까스로 이겨서 어떤 다른 특수부대원들이 올라왔었고, 이번에도 가까스로 29초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신기하다라는 부분들 하고, 또 실제로도 이제 실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특전사 내에서 잘하는 사람 4명을 뽑아서, 혹은 또 이제 707을 잘하는 사람 4명을 뽑아서 항공기에 대한 작전을 어떤 임무를 부여한다라고 했었을 때, 실제 그러면은 제가 특전사가 뭐 진다라고는 뭐 이렇게 장담 못해요. 뭐 그때 그 상황에서 진짜 이면으로 뭐 특전사분들이 뭐 이길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뚜껑은 까봐야겠지만은 실제로도 진짜 항공기 부분만큼은 전국에서 뭐 진짜 하고 항공기 관련된 교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707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예, 디테일하게. 그래서 항공기 미션이나 어떤 이런 작전들을 진짜 어떤 측정을 보는 현역들 대상으로 한다라면 정말 707 분들이 그러니까 우월하게 이길 겁니다. 그 전담이에요. 대테러 내에 그런 항공기 미션들만 정말 뭐 밥만 먹고 한다라고 거짓말 좀 더 보태면 할 정도로 굉장히 항공기로 미션에서 빠싸가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작전이나 실제 현역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미션을 펼쳤다면 707이 더 우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707의 어떤 미션입니다. 예. 그 항공기의 어떤 미션은.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 실제 현역분들 대상이었다면은 이 판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707이 어쨌든 굉장히 날카로운 고지에서 떨어졌어요. 4강에서 떨어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예. 진짜로.
진짜 왜냐면 이번에 강철부대 2에서 몇 팀이 나왔습니까? SSU, SDT, 해병대 수색대, SART, 뭐 HID 진짜 뭐 다 707 특전사 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UDT 막 진짜 해병대 수색대 진짜 엄청 많은 팀이 나온 그 안에서 4강까지 올라갔다는 거 정말 저는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특전사가 4강만 올라갔었어도 하고 또 특전사가 707 어떻게 보면 한 부대라고 봐야 되는데 한 부대에 있는 그 진짜 같은 뿌리인 한 어떤 중속된 팀 두 팀이 4강 안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강에밖에 못 드냐? 왜냐면 707이라는 어떤 수식어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가 상징된 부대가 4강에서 주춤했다라고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겠죠. 많은데, 제가 또 대변해주고 싶은 건 더솔저스나 강철부대 원이나 또 그냥 국가가 부른다 해서 주로 707 부대 출신 분들이 굉장히 선방했던 이런 것들만 봐더라도 어떤 멤버 차이와 또 그때의 운때와 하고 시즌마다 그 나왔던 사람들의 그런 것들의 약간 변화와 운과 어떤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어났던 707 분들이 예능으로만 봤을 때 업적 굉장히 많습니다. 707 분들 진짜. 전 그래서 정말 막 기 안 죽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진짜 상황도 전 개인적으로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오늘은 이 대테러 항공 대테러 구다리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이후 거 안 봤어요. 왜냐면 그거 이제 따로 이제 컨텐츠 꾸려서 이제 제가 하려고. 그래서 이제 UDT랑 HID 그 가로림만에서 이제 미션 하는 거 그거 제가 마저 보고 그것도 이제 미션 추가 이제 컨텐츠에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